김정은이 현지 실찰에서 매우 대단히 불만을 드러내며 짜증 섞인 질타를 했습니다. 뭐 폭풍 질책, 폭풍 짜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 짜증난 걸까요? 직접 보시죠. 건설 시공도 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관리도 되는 대로 하여 불과 3년 전에 건설한 건물이 한 10년도 더 쓴 건물처럼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관 샤워장에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뭐 수도꼭지에 샤워기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지금 책 잡고 있는데 아니 어버이 수령이 수도꼭지 갖고 지금 여기저기 짜증내고 다니는데 설계를 망탕, 뭐 주임답게 하지 않았다, 형식주의, 날림이 농후하다. 가안부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 태도가 좀 잘못됐다 이거죠. 기분이 좋지 않다. 대단히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서요. 제일 문제는 바로 일꾼들의 사상 관점이다. 노동당 근로단체부가 과외교육교양부문의 정책적 지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민 박사님, 이거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현지 시찰에 나가게 되면서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 평양,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2017년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 그 효과 여파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적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하노이 노딜 이후로 사실 대규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서 북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신했던 모양인데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들이 완전히 교착화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했던 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떠받고 있는 거 우리 과거에도 이제 장마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스스로 경제 생활에 영위해 나가기 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일본세가 틀려먹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세는 이제 북한 말인데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가 말 그대로 당을 위해서 사상 검증을 통해 헌신임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당연하게 북한의 인민들이 그동안 배급을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장마당 등을 통해서 스스로가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령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에 스스로 나서서 일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나서겠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데 지금 외국으로부터는 제재가 완전히 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과거에 해왔던 경제 체제를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에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시 김영철의 모습 하나만 돌아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영철 얘기했을 때 건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리를 보게 되면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시거든요. 과거에 굉장히 대우됐던 김영철의 모습과는 다르게 9번째로 김영철의 호명이 불렸다는 것이고요. 이미 통일전선 부장 직책에서 떨어지게 되고 장금철이 통전부장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과거에 지금 최룡해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혁명화 조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던 사람 인물 중에 하나가 최룡해였습니다. 그 최룡해가 혁명화 조치를 거치면서 돌아오게 됐던 기간이 단 2개월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노딜이 2월 말에 있었고요. 지금 6월 달이니까 아마 혁명화 조치를 다녀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노역형까지 다 하고 나서 간신히 지금 9번째 자리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과연 건재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총살당했다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미 협상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왔던 김혁철이 보도된 바와 같이 실제로 총살을 당했다라면은 총살 혹은 처형을 당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더 이상 협상 과정이 이끌어질 수 있을지가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있는 상황들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짜증낼 것이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지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시각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수염도 아깝지 않고 되게 뭐 거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단추도 풀고.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자주 입지 않던 색의 인민복을 입었고. 회색의 약간 어떤 인민복. 좀 밝은 모습으로 자신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의 그 색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헤어를 보세요. 헤어도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피부톤도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합니까?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기존과는 다르게 면도도 하면서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안경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도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예. 받아 적고 있다거나 지금 나 아직 건재해 라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인 그 한 컷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뭐 뒷짐을 지고 무언가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은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네, 무엇일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또 예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